네, 이번 주차는 조직 내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퍼실리테이션. 조직 내 여러 가지 소통과 협력의 문제에 있어서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이론과 어떤 스킬을 활용을 해서 협업과 소통을 좀 증진시킨다. 기본적인 학습 목표는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의 개요와 스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또 그 어떤 준비와 실행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어떤 퍼실리테이션의 중요성. 네, 첫 번째 유닛은 이제 퍼실리테이션의 이제 개요와 스킬에 대한 것인데요. 이 퍼실리테이션은 이제 처음 접해 보신 분도 계시고 용어에 대한 부분에 익숙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 경영 환경이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업무도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그런 또 복잡성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굉장히 좀 유사한 어떤 구성원들의 구성이 좀 가능했습니다. 뭐 문화적 배경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인종에서 굉장히 유사한 어떤 그 구성원들, 조직 구성원들이 구성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이제 글로벌화되고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외국계 기업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인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인도, 파키스탄 다양한 그래서 현대 어떤 조직에 있어서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고 또 이질적으로 이제 변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그 변화로 인해서 소수의 리더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서로 다른 지식과 배경 이것들을 이제 여러 명의 구성원들이 이제 팀을 구성을 해서 과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졌는데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이 리더와 구성원 모두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의사결정의 문제 해결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게 어떤 토론의 스킬, 회의의 스킬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역사로 보게 되면 용어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용어 퍼실리테이션의 용어의 시작은 기본적으로 여러 환경의 변화들로 인해서 20세기 후반 비즈니스 교육 치료 분야에서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참여형 관리자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워크샵, 자유로운 의견 교환, 그리고 미팅의 증가, 강의식 교육에서 실험 및 집단 학습 교육의 변화, 1대1 상담에서 상담 기법의 변화 등의 어떤 환경적 변화로 인해서 이 퍼실리테이션이 이제 시작이 됐고 이것의 어떤 궁극적으로 어떤 사전적 정의를 이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효과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룹의 어떤 그 적극적 참여,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퍼실리테이션은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뭐 워크샵이라든가 뭐 미팅이라든가 뭐 강의식 교육. 먼저 퍼실리테이션의 정의를 좀 내려보면 아까 뭐 말씀 좀 드렸지만 사전적 정의로는 회의의 진행자가 그룹 토의를 이끌어가는 토론의 한 방법이다. 그래서 토론의 한 스킬이다. 토론 스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토론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스킬이 퍼실리테이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일본의 호리미 미토시 이름이 독특하네요. 호리미 미토시. 이분은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끌어내어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팀빌더, 프로세스 체커, 스크라이버, 타임키퍼, 프레젠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퍼실리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팀 빌드업하고 프로세스 과정을 체크업하고 스크라이버 뭐 다양하게 어떤 뭐 분포하고 배포하고 촉진하고 그리고 이제 타임키퍼 그리고 프레젠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퍼실리테이터의 정의는 퍼실리테이션과는 좀 다르게 퍼실리테이션 스킬을 잘 이해를 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나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비전 수립, 전략 도출, 이슈 분석, 문제 해결, 조직 개발, 변화 관리 등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퍼실리테이션 프레임과 기법을 익히고 전문적으로 수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잘 활용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퍼실리테이터의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은 이제 일을 쉽게 하다 혹은 촉진하다의 뜻이고요. 중립적 위치에서, 뉴트럴 포지션에서 집단활동 프로세스에 관여해서 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는 행위다. 이렇게.
글쎄요, 퍼실리테이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 경기에서의 심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에 참여하지 않죠. 근데 경기에 개입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퍼실리테이터는 심판자, 그래서 공정하고 중립자 어떤 역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레프리다. 퍼실리테이터는 레프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퍼실리테이션의 효과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어떤 참여라든가 어떤 그 기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참여와 신뢰, 어떤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 미팅, 회의를 긍정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가져가는 스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에서 이렇게 미팅을 딱 보게 되면은 오랜 시간 토의하더라도 미팅 목적, 그래서 토의 도중에 갈등도 발생하고, 우리가 실제로 보시게 되면 자 회의합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토의 문화, 회의 문화 딱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아주 중요한 뭐 이렇게 얘기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일단 아래, 그러니까 직급이 아래인 사람들이 먼저 얘기하면 건방지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리더가 몇 가지 쭉 얘기를 하고 각자 의견을 첨부하는 데 있어서도 순서가 있죠. 바로 이제 차순위, 차차순위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서 어떤 퍼실리테이터가 역할은 이제 자신의 경기에 참여하진 않지만 심판처럼 개입을 해서 자 하급자, 상급자 이런 어떤 직급과 상관없이 어떤 이 부분들에서 촉진을 시키는 원활하게. 그래서 미팅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비생산적이고 비효과적인 미팅. 관공서 어느 관공서에는 뭐 5분 회의, 뭐 10분 회의, 그래서 회의를 뭐 10분이나 5분이나 아니면 스탠딩 회의를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비생산적이고, 어떻게 보면 리더가 자신의 어떤 그 부서라든가 팀의 이 부분을 결정하고 통보하고 확인하고 동기부여하는 차원의 회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짜 참여와 어떤 기여를 위한 미팅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으로서는 엄청난 비용을 이제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보는데 이 필요성과 리더 이렇게 보게 되면 퍼실리테이션과 필요성과 리더.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한 때는 이슈가 너무 많을 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중복적이고 연쇄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다류알의 이슈가 매우 중요하거나 많을 때,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션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슈에 대한 그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리고 해결책이 많은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필요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도에 따라서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그 부분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외부 퍼실리테이터, 내부 퍼실리테이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비전 수립과 관련된 퍼실리테이터로서 퍼실리테이터를 이제 몇 번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이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간접적인 어떤 감정의 교감을 배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은 신뢰도라든가 부정적 감정이 있는 경우에는 퍼실리테이터에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퍼실리테이터가 그런 모습을 굉장히 좀 유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누가 퍼실리테이터를 할 것이냐, 그래서 조직에서 미팅을 할 때 누가 퍼실리테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고요. 외부 퍼실리테이터와 내부 퍼실리테이터의 극단적인 어떤 차별성을 보게 되면, 외부 퍼실리테이터는 모든 구성원들이 참석해야 되는 미팅이 열릴 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복잡한 쟁점을 다룰 때 활용될 수 있고, 전문 어떤 퍼실리테이터는 이제 신뢰도가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더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좀 전개가, 그리고 쟁점이나 직접적인 부분에서 어떤 중립을 유지할 수 있죠. 뉴트럴 포지션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이 외부 퍼실리테이터는 기본적인 조직에 대한 이해, 조직도 그 다음에 어떤 그 집단이나 조직에 대해서 냉정한 어떤 인식들, 이 부분. 그래서 가장 뭐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외부 퍼실리테이터는 유독 더 특별히 이 라포 형성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 라포를 이제 형성하는 노력을 이제 기울이다 보면 이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에 대한 의미와 의의가 높아지죠.